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형진 대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코멘트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해왔잖아요.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좋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그널을 좀 FRB 시그널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이렇게 좋은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지 않고 예,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FOMC 회의는 지난주였는데 그때도 22년까지 제로 금리하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지속 매입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좀 기대를 했었던 수익률 곡선 관리 쪽은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부가적으로 기대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호재를 볼 수 있었는데 검토 단계 수준으로 인식되면서 실망으로 좀 이어졌었죠. 그리고 어제는 파월 의장 제 회사채 매입 쪽에 호재를 꺼내 들었는데 시장 반응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FRB의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정책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기 정책에 비슷한 것들 하나씩 던져주고 하면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FRB 입장은 이제는 급할 게 없다. 대책은 무궁무진하다 하는 과거 발언들이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한 와중에서 경제 지표의 호전이 이제는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FRB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돈을 쓴다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신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제시하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신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소비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다들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제 다들 매스컴 쪽에서도 다들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시겠는데 예전에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서는 곧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어제 소비 지표에 가려버린 산업 생산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해서 미국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은 FRB 쪽에서 제공한 그 그래프인데요. 아래쪽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그래프하고 올라서고 있는 그래프 두 개씩 이렇게 좀 차별적이죠. 그래서 푸른색의 선, 내려오고 있는 푸른색 선이 유틸리티고요. 그리고 또 내려오고 있는 보라색이 광업 중심의 에너지 부분인데 계속 내려오면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붉은색의 제조업하고 청색의 전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빠르게 가라앉았었던 그 붉은색의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가장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지표는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 쪽에서 저렇게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 부진했던 산업 쪽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5월에 지표가 이제 좀 좋게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고용 지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반전이 다른 지표 쪽에서도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을 할 수는 있어도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경제 지표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 이제 6월 넘어서 보통 본격적인 지표들은 월말 월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월 말 7월 초 들어서면서부터는 지표들의 본격 회복되는 모습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행보를 좀 주목을 해야지 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경기 흐름에 맞춰서 연준의 역할이 원래 그거잖아요. 경기 흐름을 조절을 하고 맞추는 게 역할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속도 조절을 좀 나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시장이 좋았다 해서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이 넘어와서 뭐 우리 쪽에 주식을 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연준의 행보가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 좋아지기 전까지는 속도 조절하는 정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지난 FOMC 회의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채권 발행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이 30년물 국채 발행을 하면서 좀 두드러졌던 점이 미 국채 응찰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응찰률 추이를 한번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재무부에서 이게 5월에 공개했었던 그 자료인데 계속 응찰률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빨갛게 표시한 그 별표는 이번에 30년물 국채 발행 때 나타났었던 그 응찰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가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FRB 쪽에서는 채권 중심의 자산시장 안정에 힘을 더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수혜 강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 시장 쪽으로의 그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 쪽의 이 발행 물량,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응찰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도 이러한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총 물량이 한 1,640억 불 그리고 늘어나는 금액이 840억 불이나 되고 3분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분기별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말씀해서 드리면은 6,770억 불이 늘어나가지고 총 발행 물량이 9,100억 불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응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FRB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접근하고 안정시켜야 될 시장은 국채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래서 급격하게 QE 정책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완급 조절하면서 국채 발행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도 FRB 쪽에 정책 안에 숨어져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쪽으로 너무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시점이나 이거를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또 한번 보시면 어느 예. 정도 이해가 가실 게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 쪽을 제가 표로 계속 이렇게 다른 지표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이머징 마켓 자산이 어느 정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힐드 채권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회사채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하이힐드 쪽으로 바로 반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 이머징 마켓 자산이 정점을 치고 나가지고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빨간색 선이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고요. 그 위에가 하이드 채권 지수입니다. 미국 쪽이요. 근데 놓고 보시면은 쭉 떨어진 쪽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떨어진 것을 놓고 보면 빨간색 선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반등은 좀 늦죠. 푸른색 선이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 4월 이후부터 5월 구간에 있어서는 빨간색 선이 빠르게 좀 올라오면서 한때 저 푸른색 선에 넘어설 수 있는 근접하는 모습까지 보였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FRB 파월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파란색 선이 더 급하게 좀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이머징 마켓 채권보다는 미국의 하이드 채권 지수가 더 수혜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그 글로벌 유동성 흐름 이탈한 것이 저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저 선인데요. 저거를 붉은색 선이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푸른색 선 정도는 넘어줘야지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보다는 좀 나아져야지 글로벌 유동성이 또 이머징 마켓 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너무 빠른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산 유입,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아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이 표로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지표와 자료를 토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쭉 되는데요. 이제 전략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전략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난주 FRB의 FOMC 회의하고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의 이 코멘트들을 감안을 해서 좀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은 연준이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장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스프레드 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를 좀 이번 FOMC 회의에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도 일정 수준 넘어서는 것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시장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 좋아지는 것까지는 관리를 하겠지만 유동성이 그걸 넘어서서 글로벌 유동성이 바깥쪽으로 넘어가서 미국 바깥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글로벌 해외 유동성까지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까지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쪽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큼 크지가 않고 미미할 것이다. 9월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8월 재무정책 회의까지, 그러니까 8월 초 정도까지는 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7월 정도는 우리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최근에 찍은 2,200 넘어서는 그런 모습. 그것을 넘어서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 7월은 약간 좀 기간 조정의 성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6월하고 이 3분기에 급증하는 미국 국채 발행을 감안을 한다면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자산 시장, 특히 국채의 원활한 발행하고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달러 쪽도 유한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급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쪽으로 먼저 이렇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표를 하나 또 좀 근거로 제시를 해드리면은 FRB 자산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건 알죠. 우리가 2019년 이후에 좀 일정한 그 패턴을 유지하다가 2020년 3월 이후에 좀 급하게 확 늘어난 자산에서 항목별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주요 증가 항목을 놓고 봤을 때는 맨 아래쪽에 오렌지 선으로 표시한 국채하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기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그쪽이 바로 이제 회사채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늘어난 쪽을 보면은 거의 미미했었던 초록색 부분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왜 수합 같은 거 달러 수합 같은 거 맺은 거 있죠. 우리나라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달러 수합을 포함한 그런 자산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국채, 수합, 기타 부분 이쪽이 주로 자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머징 마켓이 저기 어디 끼어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연결시킨다면 수합 정도가 되겠지만 그 수합 자체가 이머징 마켓 경제 부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어설프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산시장 쪽에서의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기대하는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약간 좀 해석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상 시장으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이제 7월부터는 좋은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FOMC 회의도 나빴었던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호재가 나와도 그러니까 노출되는 호재에 있어서는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단기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조정폭이 크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60일 신고가 이제부터는 이 분기 말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 프리어닝 시즌 쪽으로 들어서고 있다 놓고 봐야 되는데 60일 신고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택 관련주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경기 관련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도 이제부터는 경기 반전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 흐름,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7월을 보는 모습에 있어서는 호재는 좀 조심하자. 오히려 이제 거꾸로 호재가 나타나면 좀 단기 조정이 나타나겠지만 경기 흐름이 우리 쪽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조정을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